자, 조금 전이었죠. 이제 8월 15일 자정이 지났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합의 의지를 담은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죠. 자, 오늘 밤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도 진행이 됩니다. 역시 또 이제 국민 통합과 어떤 화합의 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 야당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결단한 사면이 되레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수 여당의 주장, 오히려 지금 분열을 조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절제되고 정말 국민 통합에 도움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고뇌가 깊었을 겁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사면을 요구하셨고, 범여권의 원로들도 많은 요구를 했고, 실제로 여론의 조사상의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팽팽하게, 어떨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제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거나 정당성이 훨씬 더 확보됐다면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제3당의 성공을 거둬냈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논란을 삼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미향 전 장관은,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몰랐을 때는 정말 그 당시 언론이나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것처럼 이분이 대단히 많은 부적절한 행위를 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좀 들여다보면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이 8가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7가지가 무죄 난 건 아시죠? 사기랄지 무슨 부동산 매입 다 무죄 났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났던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사회장, 국민 사회장으로 하자 해서 모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2심 판사는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해서 유죄를 때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윤 전 의원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모은 성금이 유용됐다고 하는 액수가 한 1,700만 원에서 2심에서 한 7,9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자체도 윤 전 의원은 영수증이 없고 그런 식의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 이번 사면 잘못됐다 하면서 대통령이 됐든 우리 민주당이 됐든 한민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격 없죠.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진에 찍혔잖아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감사하다고 이게 뭡니까? 이모티콘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면이 국민 분열이라고 국민 임명식에도 안 갑니까? 그리고 무슨 국민 통합을 얘기합니까? 전 적어도 많은 국민이 비판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자격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당 비대위원장이 그 사면과 관련해서 과거 우리 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었던 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사과했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본인이 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있는 그 사면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말고 민생사범에만 주력해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부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기정사실로 박아놓고 휴가까지 다녀오셨던 걸로 지금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왜 부적절한가? 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부분의 경우에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전히 2019년, 20년에 경험했던 조국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정말 헌정 이래 조국 전 대표만큼 우리 국론을 불리언시켰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한 국민적 사면 여론이 성숙된 다음에 그 사면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난 대선에서 조국 그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께서 여전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광복 운동하라고 해서 돈을 보냈더니, 광복 군자금을 보냈더니 중간에서 횡령한 사람을 어떻게 8.15 광복절에 사면하느냐.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윤미향 전 의원을 이번 사면 대상에 넣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면했을 때 그때 국민통합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편 감싸기를 하는 사면이 국민통합과 얼마나 연관이 있겠습니까? 민생사범 얘기하니까 숫자 알려드릴까요? 이번에 민생사범 몇 명 사명되는지 아세요? 3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힘당 의원들 여러 명 포함됐잖아요. 애써 모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계엄 사면, 소액 연체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324만 명을 사면했다는 것도 포함 알아주면 좋겠고, 조국 전 장관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제가 감쌀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좀 돌아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하자마자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다 육성으로 드러났잖아요. 조국이 대통령감이냐고. 김건희 씨 통해가지고 어느 역술인한테. 다 드러났어요, 지난 대선 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많이 분내었습니까? 사모펀드 샀다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무죄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국 장관은 우리 당원도 아니라 옹호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 수사, 그리고 검찰은 2년 뒤에 그 딸을 또 기소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의 이런 수사들이 형평성과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면 지난 총선의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국민들의 사면 요구를 할지 아니면 억울하지 않겠냐는 요구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정 대변인이 얘기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때문에 불편하신 국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조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입장 내서 국민들께 사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본다면 가혹한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표창장이 상당히 유죄된 표창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결정적이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 보셨죠?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 증언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입증된 증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을 사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임명식도 못 가고 더 이상 뭐 지금까지 협조한 것도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계속 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국힘당 입장에서도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의 사면은 늘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대통령의 사면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권을 기준 없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야가 바뀌었을 때 항상 서로가 했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형기가 있으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이었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뭐가 기준이 있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형기를 어느 정도 소화한 상태에서 사면을 받는 것과 불과 2년의 징역 임기 중에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복 80주년 참 의미가 큽니다. 정말 그죠?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내일 기념해야 될 날 아니겠습니까? 광복 80주년에
맞는 사면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배치되죠.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을 사면하는데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 조국 전 장관도 겉으로 유감을 표현한 척 하지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고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도 법원이 내린 그 판단, 3심 판단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받은 분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사죄의 마음을 전했는지를 돌아본다면 이분들이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임명식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도 분명히 맞지만 저희는 그래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2달 반 정도 됐죠. 사실 통합하고 같이 가겠다 했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그걸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법안 같은 경우도 방송법이든 노란봉투법이든 지금 민주당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행하고 있고요. 사면도 대통령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임명식에서 와서 통합을 해달라. 저희가 바라는 야당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묵살되고 있는데 통합의 중심으로 와달라고 요청만 하는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가진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저희 야당을 품어야죠.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저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품고 있잖아요. 못 느끼겠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위해서 얼마 걸렸는지 아시죠? 그 가까운 거리를 취임하고 2년 가까이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총선 끝나고 4월에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일날 같이 오찬 식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나이만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그 국회에서 식사하는데 거기서 사법적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협치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취임한 당일날 그 젊은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저는 경악했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 절대 다수일 겁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 하게 됩니까?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또 불렀잖아요. 다 협조하고 얘기 허심탄회하게 말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3법 법안을 좀 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국민의힘 법을 안 내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법을 내서 논의를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는 지금이 좋답니다. 아니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야당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반대하는 게 그 논리가 맞습니까?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노조법도 마찬가지고요. 노조법도 그게 1년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저로도 집권당 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이건 얘기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할 겁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많은 법들이 개혁 입법들이 아예 가져오질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예, 사면을 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된 건데요. 아니 근데 그 예. 경악하셨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경악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당 대표 취임한 다음에 국회에 다른 정당 대표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국민의힘 지도부 또 개혁신당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경악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은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 대표가 되신 분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패스할 수 있었는가? 전 그것이 과연 협치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독자적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인 건지 아까 뭐 말씀하셨다고 한 경우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그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참여한 부분, 그건 전 명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완전히 그 야당을 패스하려고 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 반감, 이것도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예, 짧게 그러면은 짧게, 왜냐하면 정리를 제가 해주시죠. 또 당대표 비서실장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표현 가지고 뭐 조금 놀랄 수 있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의 특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만나서 뭔 얘기합니까? 정말로요. 아니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정당에 그거 아닙니까? 전환기 씨 징계 하나를 못 하잖아요. 경고했어요. 그 정당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정당의 당대표가 지금 1, 2등 하는 네. 분이 됐는데 와가지고 민주당 당대표 만나서 수사 중단 요구하면 받아줘야 됩니까? 저는 지금 같은 국민의힘 상태면은 제가 당대표라도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정성국 의원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표결에 지금 와서 해제했잖아요. 알아보세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왜 조- 거짓말하십니까? 아니,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는 안 그러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일반화를 유력한 시키시면 안 돼. 1, 2등 후보가 그렇고 전당대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내부를 좀 정리하고 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의원님들,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친한 게 다 쫓아내야겠다잖아요. 지금 전환기 씨가 이제 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이 돼서 이렇게 토론이 격해지니까 과연 이걸 지금 중간에 끊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논쟁이 더 잘 듭니다. 조금 전에 시작했을 때 더 격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일단 서로의 기억이 다르고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이 좀 야당을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누가 먼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요.